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9시 뉴스는 러시아의 침공 엿새째 혼돈 속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KBS는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수도는 키예프에서 키이우로, 또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로, 서부의 리비프는 리비우로 바꿔 부릅니다. 외래어는 그 나라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한다는 국립국어원과 KBS 한국어연구부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포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들, 특히 민간인 거주지까지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강문 기자입니다. 미국 위성 사진에 포착된 러시아군 수송 행렬입니다. 탱크와 장갑차, 군용 트럭, 그리고 연료를 실은 유조차까지 수송 행렬의 길이가 64km에 이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연료, 식량 등 보급 차질로 현재 키이우 25km 외곽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r. Putin still has at his disposal significant combat power. He hasn't moved all of it into Ukraine. He still has a lot that he hasn't moved into Ukraine. 러시아군은 인구 140만 명의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무차별 포격을 했습니다. 시 곳곳에서 폭발이 있었고 특히 아파트 등 민간인 거주지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하르키우 시장이 말했습니다. 군 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온 러시아군이 진격이 지체되자 이제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비윤리적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So, the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진공폭탄은 폭발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인체 장기에 치명적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또 수백 개의 새끼 폭탄으로 표적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집속탄을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인권단체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들 무기의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네, 가족과 이웃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목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거나 손 하나라도 보태겠다며 주변 나라에 살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전쟁은 6살 소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하지 못한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지켜보던 의료진은 뒤돌아 눈물을 훔칩니다. 임시대피소가 된 체육관에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피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Ведь надежда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хочется мира всем. Хочется какого-то результата. Не хочется, чтобы мирные жители погибали. Это всем большинству. 엿새째 이어진 전쟁은 도시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 여기저기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선 채 다 함께 국가를 부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일과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있습니다. I can't vouch that, and I can't just stay in Poland and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kill our children, kill our elderly people.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조빈나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화상으로 직접 얘기를 나눠봤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인 이곳 피난민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하르키우 그리고 수도 키이우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라이사 씨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It's not allowed to switch on the light just because we are afraid of to be bombed again, not to make special signals for the war, for their enemies. 아버지가 전장에 나선 마리 씨는 러시아군의 이딴 민간구역 폭격에 극도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Today I went to the store. The queue was almost 2 hours long. While standing in the queue, I was hearing the blasts. I was hearing the bombs going somewhere. 수도 키이우의 가나 씨, 매일 대피소에 가서 밤을 보냅니다. I stay with my friends in garage underground. This time I'm home. After 8 o'clock, must go in shelter every night. 참혹한 상황, 우크라이나인들은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Please help us and support negotiations because we thank you all for military help, but we also need diplomacy help. I want to tell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nd we will fight until the end. 네, 유럽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점심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피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과 과자, 즉석밥 같은 한국 식품을 실은 차량이 오늘 오전 오스트리아를 출발해서 지금 이곳 폴란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함께 4만 유로 규모의 식품을 지원한 겁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 지역 한인들의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가능하면은 적지만은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연락들이 왔기 때문에 수량에 관계없이 저희가 모으는 대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피난민들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임시 거처와 구호 물품, 이동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만났는데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요. 다시 만납니까? 네, 방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내일 2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차 협상 후 이틀 만에 하는 건데요. 먼저 어제 첫 협상 후 양국 대표들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Стороны определили ряд приоритетных тем, по которым намети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е решени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다면서도 일부 시그널은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협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 측의 진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러시아 내부 상황도 궁금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패장했고 루블화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탈러시아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쉘과 BP 등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철수를 선언했고 마스터카드는 러시아 금융기관들과의 결제망을 차단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오늘부터 5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유럽은
서로 하늘길도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하겠다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다고요. 네, 영국 런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한 청년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look like they need help. We're young, strong, fit men. We can help, so why not? 또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의회는 자국민이 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크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국부 펀드 자산을 묶는 걸 비롯해서 추가 제재로 러시아를 더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긴급 특별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철군 결의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이제 먼저 미국의 제재가 최고 수준인데 어떤 것들이 더해졌죠? 미국 재무부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자산 동결에 들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 제재로 돈줄을 쥐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상장 기업들의 주식 거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외교관 12명에 대해선 스파이 활동 혐의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일본 총리 등과 전화 통화에서 제재를 함께 시행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유엔에서 회원국들이 어떤 논의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우크라이나 철군 촉구 결의안 논의를 위해 유엔 창설 이래 11번째 긴급 특별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fighting in Ukraine must stop. It's raging across the country from air, land, and sea. It must stop now. 앞서 열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회원국이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100여 개 회원국에서 관련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표결은 현지 시각 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처음 국정연설에 나서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 이 대외 정책에 좀 무게를 두겠죠. 당초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연설이 대외 정책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된 겁니다. 들어보시죠. People can expect to hear him, position that as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as a leader in the world, standing up for values, standing up for global norms. 평화와 인권이라는 규범을 위반한 러시아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연설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 금융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스베르방크와 노비콤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7개 은행과 자회사에 대해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적극 권고하고 이미 발표한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의 대회 출전을 막기로 했고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OC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여기에 동조한 벨라루스를 국제대회에 초청하지 말고 참가도 불허하라고 종목별 국제경기 단체 등에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참가하더라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가명이나 국기 사용을 금지하고 중립 소속으로 표기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 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국제대회를 열지 말라는 권고안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동하계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체조와 유도, 배구 등이 러시아 대회를 이미 취소했고 럭비,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한 국제경기 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IOC는 올림픽 휴전 결의를 위반한 푸틴 대통령의 올림픽 훈장을 박탈하기로 했고 세계 태권도 연맹은 명예 단증을 철회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오는 11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아예 퇴출시켰습니다. 피파는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러시아 국가명 사용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아예 무기한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오는 24일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출전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동계올림픽 도핑 파문에 이어 러시아가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